안녕하세요, 여러분. HSK 현정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온 영상은 HSK 필수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다이어가 뭘까? 말 그대로 뜻이 많은 단어를 우리가 다의어라고 합니다. 한 단어에 하나의 뜻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HSK 단어를 외우다 보면 또는 중국어 단어를 외우다 보면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품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우리는 무엇을 HSK를 준비를 하니까 이 HSK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정말 얘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것만 제가 쏙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맛보기로 한 3개 정도 볼 거예요. 영상 보시고 요거 괜찮은데 하시면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오늘은 다품사 다이어를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사가 여러 가지인 다이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화, 좋아요. 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두 가지 품사를 갖고 있어요. 동사로도 쓸 수가 있고요. 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이다? 그림을 그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명사로 쓸 때는 그림이란 뜻으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위치로 또는 뭐 앞에 무엇이 붙는지, 뒤에 무엇이 붙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사로 쓰일 땐 아무래도 얘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겠죠? 그러면 화 뒤에 무엇이 있으면 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리다라는 뜻으로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我在画鸟라고 얘기를 하죠. 在는 여기서 우리가 뭐 하는 중이다라는 부사로서 쓴 거고요. 화 뒤에 집 뭐가 있어요? 鸟라고 하는 새가 있잖아요. 我在画鸟 저는 새를 그리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이 문장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我在画鸟 한 번 더. 我在画鸟 좋습니다. 화 뒤에 뭐가 오면 명사가 나오면 그때 동사로 그리다라는 뜻으로 썼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그림이라는 명사로 썼을 때는 그렇죠. 이 단어 앞에 뭐가 오겠어요? 동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다? 그림을 땡땡하다라는 의미로서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 화라는 단어가 주로 명사로 쓸 때는 이렇게 뒤에 얼이 붙어가지고 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활이라고 쓰였다. 뒤에 얼이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얘는 무조건 명사야. 그림이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문을 봤더니 我在画画이라고 되어 있죠? 我在画画 나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여기서 화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동사, 뒤에 있는 활이 그림이라는 명사로서 쓴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명사 뒤에 화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다시피 산수화 하면은 산수화라고 해서 무슨 그림 이런 뜻으로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水彩화라고 해서 수채화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명사 뒤에 화가 붙어서 땡땡 그림이라는 의미로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少라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少, 한 번 더. 少, 좋습니다. 少를 봤더니, 얘는 형용사. 그죠? 여러분들 적다라는 의미로서 잘 알고 계시죠? 작다 아니에요. 작다는 小. 아시죠? 少는 적다라는 뜻이에요. 양이 적은 거예요. 자, 근데 2번과 3번을 봤더니,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나왔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少 형용사로 쓰일 때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우리가 앞에 뭐가 쓰여요? 정도부사가 쓰이잖아요. 아주 뭐 매우 이런 단어가 쓰일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조금 약간 이런 것들. 少라는 아이 앞에 정도부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형용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人很少 사람이 아주 적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앞에 정도부사가 있으면 少는 형용사, 적다라는 의미로서 썼다는 거. 근데 놀랍지 않아요? 얘가 동사로도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동사일 때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좀 나눠놓고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분실하다, 없어지다,
적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족한 거니까, 그죠? 분실하다, 없어지다라는 의미 또는 그 말 그대로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의미로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의미에 따라서. 자, 봤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동사로 썼다라는 건 샤오가 서술어로 쓰일 거고, 그죠? 동사니까 무엇이 올 수 있다? 목적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샤오 뒤에 명사가 나왔더라, 명사 목적어가 나왔더라. 그러면 얘는 동사로서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뒤에 수사 양사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동사로서 쓴 것이다. 예문을 볼게요. 书架上少了几本书라고 되어 있죠. 书架 하게 되면 우리가 책꽂이예요. 책꽂이에 少了 하게 되면 없어졌다가 되는 거야. 무엇이? 几本书 몇 권의 책이 없어졌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있었어요. 그죠? 꽉꽉 차 있었어요. 근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다? 없어졌다, 분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의미로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예문을 보면 桌子上, 桌子, 테이블이 되겠죠. 테이블 위에 테이블에 少了 모자래요. 부족해요. 무엇이? 一双筷子 젓가락 한 짝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젓가락이 없어졌다는 좀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문장들은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써볼 수가 있겠죠. 少了一双筷子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도 되고 원래는 형용사지만 동사로도 쓸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갈게요. 화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 좋습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예요. 화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거는 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买화 하게 되면 꽃을 사다, 开화 하게 되면 꽃이 피다가 될 겁니다. 명사로 쓰이니까 얘는 뭐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동사로 쓰일 때는 쓰다라는 의미로서 쓰게 돼요. 무엇을 쓰냐? 시간이나 돈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그렇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화라는 단어 뒤에 시간과 관련된 단어 또는 돈과 관련된 단어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쓰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화치엔, 치엔 하면 우리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시간 하게 되면 시간이 시간이죠. 시간을 쓰다 라는 의미로서 쓴 겁니다. 화 명사로 쓰일 때는 꽃이라는 의미, 동사로 쓰일 때는 시간이나 돈을 쓰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정말 쉬운 세 가지 다품사 다이어를 확인해 보셨어요. 오늘 보셨던 것 굉장히 쉽게 느꼈던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1, 2, 3급에 나오는 거, 그죠? 그리고 3급에 지정되어서 들어가 있는 단어를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3급에 나오는 거와 4급에서 출제되는 우리가 다품사 다이어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HSK 필수 다이어 우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HSK 시험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再见